순서는요, 우선은 오늘 주제는 소식지로 사회사업학이라는 주제로 해서 기획홍보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식지 제작과 배부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문위원분 자문받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송파노인 종합복지관 소식지 제작 현황과 진행 사업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와주신 강사분께서 이제 김종호 선생님께서 소셜 프리즘 활동을 하셔서 각 기관마다 기획홍보 담당 선생님들이 어떻게 소식지나 사회사업 홍보 사업을 하고 계신지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셔서 함께 전국에 있는 기획홍보 담당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좀 촬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직원들 분들 발표보다 이게 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다른 같이 기획홍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송파노인 복지관 소식지 사업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소식지로 사회사업학이라는 주제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배부, 그다음에 소식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지, 소식지의 구성 내용과 배포 방법,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복지관 소식지는 행복플러스 송파노인이라는 제목을 해서 현재 32호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최초 발간일은 1997년부터 제작이 되었고요. 현재 발행 주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 1회, 연 4회에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부수는 분기별로 2,000부가 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 비용은 분기별 18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연간 72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업체는 기존에 전년도까지 진행했던 글쌤기획에서요, 할라이드 플러스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제 글쌤기획 업체가 저희랑 거래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제작하고 있던 소식지 제작 방식이 타블로이드였던 반면에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지면이 부족하고 이제 오래된 디자인, 그다음에 정보 전달성에 좀 국한되어 있다라는 한계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이제 소식지 업체를 선정하고자 총 5개 업체에 대한 견적 조사와 그다음에 해당 업체 디자인 시안들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해당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각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사회복지적인 가치를 잘 담아주는 디자인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업체 중에 현재 할라이드 플러스가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B5 형식으로 다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지 배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가 배부하게 되면 이제 각 부서별 담당 선생님들께 이제 사전 수요를 어느 정도 매획이 필요하신지 이제 먼저 여쭙죠. 그래서 취합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그 분기마다 부서별로 더 필요한 부서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부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조율하기 위해서 좀 배포 취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편 발송이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복지관 이용자분들,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배포가 300부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주민센터, 이제 삼전동 주민센터나 석촌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잠실동 주민센터, 여성문화회관 등이 이제 각 지역마다 위치한 지역 주민센터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송파구 경로당이라든지 기관 방문자분들, 그다음에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각 기관별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용자 어르신들에 대한 배포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과연 이 소식지 배부 구성이 적합한가, 과연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소모하고 있는 비용에 대비해서 적합한 효과를 내고 있는 그 배부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지역 주민께서 가져가셔서 자발적으로 배포해 주시는 부분들이 저희 쪽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부터 기획 홍보 사업을 맡게 되었고요. 기획 홍보 사업을 처음 맡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 교과서라고 해야 되죠. 약간 기본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을 오늘 와주신 그 김종호 선생님의 홍보로 사회사업하기 책을 먼저 근간으로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하는 홍보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봤고, 그 부분에서 제가 기획 홍보 사업을 하면서 갖게 된 원칙은, 그 소식지를 만들면서 만들게 된 원칙은 기관의 복지관 미션인 행복한 노년, 아름다운 인생을 담아내자라는 좀 취지로 제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복지관의 미션인 건강한 어르신의 모습, 그 다음에 안정적인 어르신의 모습, 활동적인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고자 좀 기획 의도를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그 어르신의 모습보다는 좀 밝고 긍정적인 어르신의 모습을 담도록 하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사랑의 리퀘스트나 이런 후원사업에서 비춰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모습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누군가 꼭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비춰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어르신들의 모습을 좀 담도록 하자라고 취지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를 통해서 어르신과 지역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세워드리자라는 취지. 그 다음에 이 소식지를 통해서 사회복지 참여나 후원이나 자원봉사라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복지 참여를 모색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었고요. 보고서 형식의 소식지가 아닌 어르신, 지역 주민, 직원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담도록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식지의 내용 구성, 어제 컨퍼런스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1호부터 31호까지의 소식지를 다 한번 훑어봤거든요. 어떻게 자세하게 됐었는데 한동안은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몇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구성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그런 그 중간 과도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처음에 연초에 1호부터 10호까지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좌담에 대한 내용이나 어르신들의 소감이나 그다음에 뭐 수기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초반 10호까지는 오히려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10호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보고서 형식의 그런 것들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 전문 정보에 대한 사회복지 정보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저도 기획 홍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사실은 각 기관에서 오는 소식지를 한 번씩 받아보고 있는데요. 보고서 형식의 소식지 내용들은 사실은 잘 눈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고 다시 읽어볼 거리가 좀 없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고서 형식 소식지가 아니라 어르신과 지역주민 직원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담도록 하도록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글보다는 사진과 이미지를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직원분들 사진을 각자 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소식지를 통해서 기획홍보사업을 맡으면서 소식지를 통해서 지역 주민을 좀 만나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나 종합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이나 조직들이 워낙 잘 돼 있고 경험의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나 그런 시간들이 많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시설에서 사실 송파구에 있는 지역 일반 어르신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을 만날 기회는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 홍보 사업을 맡으면서 소식지는 이런 취지로 제작을 하자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신 체육회 어르신이 왜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어떤 의도로 참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어떤 현수막 들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경로당에서 송편 나눔 행사를 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마주하는 어르신의 모습, 그 다음에 직원과 경로당 어르신들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 그 다음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송편 나눔 행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빚은 송편을 직접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모습,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치매, 저희 2층에 위치한 치매 주야광보호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 직접 송편을 빚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케어센터를 통해서 치매 어르신을 같이 함께 명절을 나눌 수 있구나, 명절 분위기 나눌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기획을 해서 이런 사진들로 좀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화해마을 이모모 어르신 도배하시던 날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어르신께서 이런저런 침수로 돼서 집안이 다 헐고 몇 분의 어르신들이 가서 이렇게 도배를 해드렸습니다 보다는 이 도배를 어떻게 시작했고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느꼈고 이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풀어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용자 모집에 관한 글들도 모집, 30명, 내용, 전화번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여기를 이용하시면서 어떤 부분들 감정들을 느끼고 어떤 부분들에 이용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생활의 즐거움이나 갖게 되는 보람이나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세세하게 풀어서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좀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사에도 많이 좀 함께 보도자료를 좀 제출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복지관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어르신들과 이용자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15주년 때 저희 복지관 김영 부장님께서 15주년 소회를 한번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15주년 개강 기념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들과 이런 목적들을 갖고 진행됐던 행사들에 대해서 보고 형식보다는 각종 사진과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그전에는 평생학습 사업을 담당하면서 어르신들과 그렇게 깊게 이야기를 나눌 일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수업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어르신들을 좀 사무적으로 대하고 이런 민원을 좀 처리해드리기 바빴는데 오히려 사회교육 사업을 하지 않고 기획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15주년 소식지 때 어르신 저희가 이번에 복지관이 15주년 됐는데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1층에 있는 뜨개방에서 저희가 또 온돌이 돼가지고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같이 이불 덮고 와서 들어 앉으라고 이렇게 들어가 앉아서 저기 이불 가운데 같이 이불 껴고 앉아서 옛날엔 처음에 복지관이 생겼을 땐 이랬고 그 당시엔 이랬었고 그때 누가 있었고 뭐 어떤 직원은 이랬었고 지금은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히려 기획 홍보 사업을 하면서 저는 후원자분들과 이용자분들과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그런 기회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저한테는 많은 부분들 좀 사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요. 김강렬 어르신 그 시니어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강렬 어르신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김학윤 어르신 산타 봉사단을 활동하고 계시는 김학윤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여가 문화를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밝고 활동적으로 살아가고 계신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모윤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평생학습 사업을 담당할 때 사실은 자주 만났어야 되는 분인데
이번에 기획보다 소식지를 만들면서 오히려 복지관을 재직하면서 이렇게 이분이랑 많이 얘기를 나눴었나? 이분이 이런 분이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복지관은 자원봉사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만나보고 난 다음에 각 사업 담당 선생님들한테 귀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늘 좀 더 피드백되는 그런 기회들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후원, 저희 잘 알고 있는 하모니마트의 송기철 대표님도 어떤 목적과 그다음에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담 갖지 않고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태영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어르신들에게 인기 많은 이태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 직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면으로 나갔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또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저 직원이 저런 부분이 힘들었구나, 저런 부분들이 저런 사연들을 갖고 있었구나,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기획된 김유영 선생님하고 이대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회교육 사업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해서 공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직원분들, 각 사업 담당하신 직원분들이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깊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소식지 제작을 통해서 오히려 직원분들과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이 사진은 최욱희 어머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요. 저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후원 신청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원이라도 저희 뜻에 동조해 주시는 어르신들과 교수님 계시다면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촬영했던 사진인데요. 1년 정도 묵혀게 됐죠. 사실은 제작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근데 그 취지나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후원자 모집의 경우 같은 경우도 우리는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어떤 물건을 받고 어떻게 받고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후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되는지를 좀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 옆에 계신 고령자 취업발전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복지관 어르신이세요. 어르신 고령자 취업발전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시게 된 이야기들과 사연에 대해서도 단순히 보고 형식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모습을 좀 그려내보고 싶었습니다. 소식지는 이런 방식들로, 이런 목적과 방식들로 제작이 되고 있었고요. 제가 이런 취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진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소식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식지를 두고 이제 단순히 저 혼자보다는 아까 나오신 그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라든지 함께 적어도 저희 복지관이 위치한 삼전동이나 송파구 내에서는 저희의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또 그 소식지를 통해서 지역 주민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좀 귀 기울여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여름이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최욱희 어르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되게 높으셨어요. 연세와 이렇게 정정하시다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건강하게 밝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느끼는 부분도 많으셨고요. 이번 15주년 저희 기념 행사 때 관장님께서 소식지와 함께 떡과 부침개를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들을 또 가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부장님도 오시고 또 겨울에도 계속 소식지를 나눠드렸던 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 동네에서 여기 복지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지역 주민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위치한 지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요. 거기 뭐 하는 데인데? 뭐 옆에 있는 요양원이랑 똑같은 데 아니야? 뭐 똑같은 그런 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지역 주민분들 많아서 사실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석촌호수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석촌호수에 여름에 이제 여름이나 가을, 봄, 여름, 가을에 장기 바둑을 두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지역 어르신들에게 소식지를 나눠드리고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했었는데 오히려 또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저희 복지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복지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내가 거기 갔었는데 텃세 때문에 며칠 다니다 그냥 나왔어. 가더니 뭐 수업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 다 찼다고 뭐 할 것도 없더만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뭐 자원봉사에 대해서 갔는데 뭐 며칠 하다가 뭐 그냥 다들 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으라는 얘기도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석촌호수에서 이런 배구를 통해서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배구가 되고 있었고요.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연 이 소식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송파노인 종합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이 과연 적절하게 녹아져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소식지가 제가 만약에 퇴사를 한다거나 이직을 하더라도 기획공모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목적과 취지로 계속 제작되고 홍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소식지에서 발간 방향이나 제작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환시키면서 현재는 기획공모 담당자 주관으로 이제 소식지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합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그 소식지를 들고 지역 주민을 만나뵈러 나간다는 일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관심하게 대해주시고 그냥 거기다 놔두고 가라. 나중에 볼 테니 아예 뭐 들어오지 말라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만 또 그만큼 뭐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좋게 생각해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와 반면에 또 약간 반대의 상황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사실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제가 그다음에 일 몇 부분의 어르신들을 섭외해서 이 홍보 과정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과연 또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방향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 이 방향들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김종원 선생님도 모셨지만 소식지를 들고 지역 주민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바라왔던 지역 주민 홍보의 모습은 기획홍보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르신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의 방법들 그런데 그 홍보의 방법들이 단순히 기관이 잘했던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나눔과 복지를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연관되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제 이 원고를 김종원 선생님께 보내드리고 나셨는데요. 김종원 선생님께도 감사하게도 소셜프리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자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자문을 통해서 또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또 김종원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기로 하셨고요. 뭐 간단히 읽어드리면 미션과 비전이 적절하게 녹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그 부분에서 강원환 선생님이 글이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동료가 많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할게요. 주민을 만나는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수의 방법 조절이 필요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요. 김종원 선생님이 또 워낙 전국의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성공적인 사례들과 또 직접 실천해 오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종원 선생님 모시고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